안녕하세요, 부모님 학생 여러분. 일종의 청소년 시기에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어떤 성에 대한 것들을 조금 이야기해 볼까 하는데요. 이제 교과서에 있는 내용을 조금 기반으로 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. 여러분들 나이 때 이 성 개념이 상당히 중요한 게 성 가치관이라고 하죠. 성을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고 뭐가 중요하다, 이런 것들이 이제 기본적인 거를 여러분들 나이 때 잘 형성되지 않으면은, 최근 이제 뉴스를 보면은 뭐 N번방 사건이나 손정우 뭐 이런 사람들 사례를 통해서, 그리고 또 작년 같은 경우 또 뭐 있었죠? 버닝썬 뭐 이런 문제 통해서 상당히 많은 유명인들이나 연예인들 뿐만 아니라 이제 일반인들도 이런 성적인 문제에서 되게 이 의식 수준이 되게 낮아가지고, 이게 둘 중에 하나죠. 죄인지 모르고 했다던가, 아니면은 죄인지 안 돼도 어떤 욕구나 가치관이 잘못 형성돼서 그런 일들을 이제 저지르는 사람들이 있는데요. 최근 보면은 이제 특정 성혐오, 뭐 남성 혐오나 여성 혐오 이런 것들이 인터넷 문화에서 되게 조금 선생님도 보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, 되게 위험한 발상일 수 있습니다. 특히 이 성 같은 경우는 어때요?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죠. 태생적으로 혹은 유전적으로 딱 정해져서 나오는 것에 대해서 비하를 하거나 폄하를 하거나, 대표적인 게 인종차별 같은 게 있을 수 있고요. 남성, 여성 혐오, 아니면 성갈등 이런 것들 조장하는 댓글이나 인식들 되게 안 좋은 거고, 그 다음에 외모에 대한 평가나 지적 같은 거 상당히 안 좋은 거고, 그 다음에 잘 모르고 쓰는 학생들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, 이 장애라는 단어를 막 사용하는 친구들이 있어요. 뭐 실수하면은 뭐 너 어디에 장애 있냐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경우가 있는데, 그게 이제 장애인들이나 장애인들 유족들이 들었을 때 상당히 불쾌하게 들릴 수 있는 표현이기 때문에, 여러분들 나이 때에 그런 단어를 쓰는 거에 대한 이 인식 수준을 좀 높일 필요가 있습니다. 그리고 특정 지역을 비하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이제 인터넷에 많이 있는데, 이런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거는 되게 못 배운 사람들이 하는 것이다. 성폭력의 유형에 여러분들 알다시피 세 가지가 있는데, 첫 번째가 성희롱, 성추행, 성폭행이죠. 성폭력. 성희롱은 이제 말로 하는 거예요. 상대방이 그 동성이든 이성이든 불쾌하다고 느끼거나 좀 수치심을 느끼거나, 아니면 혐오스럽거나, 굳이 묻지도 않았는데 TMI로 막 성적인 얘기를. 선생님도 이제 뭐 운동을 좋아하다 보니까는 이제 운동을 축구나 농구나 뭐 배구나 이런 데 가는데, 보통 이제 정상적인 분들이 많이 있는데, 걔 중에는 선생님보다 좀 더 나이 있는 분들 중에 막 이렇게 음담패설을, 그게 이제 유머 코드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고 막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, 되게 조금 걱정스럽고, 그리고 이제 선생님이 학교에 있다 보니까 학생들을 많이 마주치는데, 성적인 드립이나 이런 게 되게 남자다운 거라고 생각하고, 혹은 되게 재밌는 거라고 생각하고, 혹은 나는 되게 성에 대해서 솔직하다라고 생각하면서 막 그 상황이 아닌데 음담패설이나 성드립을 계속 치는 사람이 있어요. 이게 성희롱인데, 이거를 누가 이제 불쾌하다고 생각해서 고발을 하거나 뭐 미투로 막 연관되면 상당히 좀 어려울 수 있죠. 두 번째가 이제 성추행인데, 추행은 말 그대로 이제 신체를 조금 만지는 거예요. 가장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은연중에 만질 수 있는 게 이제 팔뚝이나 이렇게 얘기하면서, 아니면 어깨나, 서로 남자가 여자한테, 여자가 남자한테 이제 말할 때 되게 조심해야 되고, 더 심하면은 막 허리를 이렇게 감싼다거나 엉덩이나 허벅지를 만진다거나 뭐 이런 것들 다 성추행에 들어갑니다. 그래서 이거 되게 조심해야 되고, 세 번째가 이제 성폭행인데, 성관계를 상대의 의사가 없는데 강제적으로 하는 거죠. 세 가지를 이렇게 아시면 되겠고, 그래서 이 성희롱이나 성추행이나 성폭행을 통칭해서 성폭력이라고 하는데, 이 성폭력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. 너무 늦은 시간에, 아니면 너무 밀폐된 공간에 같이 있지 않는 거. 그리고 여학생들 특히 이제 밤늦게 다닐 때 좁은 골목길이나 이런 데 조심해서 다니고, 또 성인들도 마찬가지예요. 대중교통 이용하다가 알게 모르게 성추행을 많이 당하더라고요. 이렇게 앉아있는데 옆에서 막 손이 들어와서 몸을 더듬는다던가, 아니면 막 만원 버스에서
신체 특정 부위를 막 손으로 만진다던가 막 냄새를 맡는다거나 막 이런 경우 있는데, 그 이미지 트레이닝이라고 하는데, 우리가 이미지 트레이닝은 보통 이제 운동선수나 뭐 공연 준비하고 있는 이런 사람들이 많이 하는데, 그럴 때 뭐를 하냐면은 내가 특정 상황에 어떤 상황이 노출됐을 때 어떻게 대처할까, 이런 것들을 생각 많이 하거든요. 그래서 원치 않는 어떤 스킨십이나 성희롱이나 뭐 이런 성폭행을 조금 시도하려는 어떤 그런 느낌을 받았을 때 내가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미리 조금 생각을 해놔서 그런 상황일 때 이렇게 대처하겠다.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정확하게 그 사람을 바라보고 하지 말라고 나 싫다고 표현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, 사람이 이제 당황하거나 긴장하면 어떻게 되죠? 당황해가지고 막 어는 거예요. 온몸이 쫙 얼어서 그런 걸 대처하지 못할 수 있는데, 이런 위급한 상황에서 어떻게 할지 좀 생각을 하시고, 교과서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. 몸을 만지거나 성적 행위를 요구하면 거부 의사를 분명하게 밝힌다. 근데 이제 한국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제 온정주의가 있고, 조금 그 사람이 이제 조금 오히려 자기가 피해자인데 그 사람이 민망해 할까봐 이렇게 표현을 잘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, 하지 말라고 분명히 얘기하고, 수상한 사람이 쫓아오면 큰 소리를 질러 도움을 요청하고 가능한 한 빨리 도망간다, 이런 것도 있고요. 모르는 사람이 이상한 낌새를 보이며 접근하며 유인하면 재빨리 피한다. 그리고 호신용 스프레이나 호루라기, 휴대한 가방 등을 잘 활용한다, 이런 게 있고요. 그리고 이제 그런 의사 표현을 했는데 크던 작던 어떤 피해를 당했으면 자기 핸드폰에 육성으로 당한 것들을 잘 기록을 해놓거나 글씨로 잘 기록을 해놔서 1366 혹은 1388로 신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. 성추행이나 성폭행을 당하면 안 되겠지만, 당하면 그 당시 입었던 옷이나 이런 것들을 잘 보관해 놓는 게 중요합니다. 거기에 이제 뭐 머리카락이나 들이 이제 묻었을 때 이제 그런 것들로 할 수 있기 때문이고, 그 다음에 더 심한 경우는 성폭행을 당하면 안 되겠지만은,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지만은 빨리 병원에 가는 게, 몸을 씻지 않은 상태로 바로 병원에 가서 병원에 치료를 받아야 된다는 거고요. 그 다음에 전문 상담가에게 도움을 받는 건데, 이게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상당한 이제 상처를 받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. 오늘 뭐 간단하게 이제 알아봤는데요. 여러분들, 이게 교통사고도 그렇고 이런 일들이 살아가면서 사실 나한테 안 일어날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데, 사실 이제 겠는데, 여러분들 항상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나에게 혹은 내 가까운 사람에게, 내 가족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시고, 특히 이제 남학생 같은 경우 어떤 야동이나 성적 역할에 대한 왜곡된 어떤 그런 컨텐츠를 많이 접하면 그게 당연한 것 같고, 그런 행동을 해도 별거 아닌 것 같은 가치관이 형성될 수 있어요.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거 되게 조심하시고, 일반 사람들의 시선과 온도 차이가 많이 날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 아시고, 이런 것들에 잘 대처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. 첫 시간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.